2학년 B반 최덕재 4주차 영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 주제는 총이치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총이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비치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총이치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첫째로 영구이치, 또 다른 이름으로 최종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구이치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구이치도 총이치이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자연치아를 모두 일단 발치를 해야 합니다. 발치한 후에 무치약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이제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치조골의 흡수에 따른 그런 교합 오차, 의치의 적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제작이 되는 의치, 또 다른 말로 그 의치가 이제 영구적으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이 되어질 의치이기 때문에 영구의치 또는 최종의치,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의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그렇게 됩니다. 개념은 그렇게 되고, 용도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후의 그런 치조골 상태에 따른 그런 오차를 없애주기 위해 그렇게 최종적으로 제작이 되는 의치입니다. 첫째로 영구의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즉시의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의치의 개념, 정의는 일단 자연치아를 발과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치아를 발과한 그 순간부터 치조골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치조골 흡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환자 내의 그런 구강 내 상태가 불균일해지고 따라서 심미, 기능성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는 게 즉시이치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즉시이치는 자연치아를 발과한 즉시 장착되어지는 의치인데 그러기 위해선 즉시 장착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제작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연치아를 발과하기 이전에 먼저 즉시의치를 즉시의치 제작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자연치아 이제 발거할 그런 자연치아가 있는 상태의 그런 구강 내 상태를 본을 떠서 작업 모형 체득합니다. 그렇게 작업 모양이 체득된 상태에서 그 작업 모형에다가 이제 그 잔존 치아를 블락아웃을 해야 하는데 이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블락아웃을 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이것도 총이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작 과정은 나비치 제작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트레이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잔존 치아를 블락아웃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블락아웃 또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일단은 블락아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락아웃을 해준 다음에 또 이제 인상제 공간,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인상제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전체적으로 또 압접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개인 트레이를 이제 그런 개인 트레이 제작이 이제 진행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런 개인 트레이 인상을 떠서 작업 모형을 체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작업 모형에다가 이제 기초상과 교합제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악관 관계를 기록, 그 다음에 또 환자 내에 이전시키기 위해서 환자 내 구강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 재현시키기 위해서 또 페이스보로 안궁을 기록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합 기록을 체득해주고
그 다음에 교합기 마운팅, 교합기에다가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다비치를 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강 내에 시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모형을 꺼내서 그 모형의 잔존치마저 이제 제거를 시켜주고 거기다 이제 인공치를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이 끝나고 나서 끝 마무리 위치 그런 나비치를 마저 제작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비치 제작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비치 총이치에 있어서 나비치를 제작할 땐 여기까지가 이제 나비치 부분이 마무리인데 이 즉시 이치 부분에는 서지컬 템플레이트 과정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서지컬 템플레이트는 즉시 이치의 적합도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즉시 이치를 끼울 때 족이 접촉되는 부분을 일단 제거를 시켜줘야 그런 즉시 이치가 탈 없이 장착이 되겠죠. 그런 족이 접촉 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치조돌기 부분을 또 재형성해주면 치조돌기 재형성을 해줌으로써도 또 이제 즉시 이치의 적합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서지컬 템플레이트입니다. 그런 서지컬 템플레이트까지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즉시치를 그런 즉시치의 그런 제작 과정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즉시 이치의 그런 이게 즉시 이치인데 이렇게 치아를 다 삭제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즉시 이치를 장착하게 된 건데 이 영상은 즉시 이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일단 자연치아를 발광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밥해주고 다 청결히 해주고 이게 바로 즉시 이치입니다. 그 전에 먼저 미리 만들어 놨겠죠. 이제 이거를 끼웁니다. 바로 즉시 이렇게 의치를 끼워주는 건데 왜 이렇게 바로 빨리빨리 즉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 이것은 곧 즉시 이치의 장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즉시 이치를 끼워줘야 그런 환자 구강 내의 그런 심미성과 기능성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합 오차도 줄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안모의 변화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의치가 딱 있어야 그러니까 아예 치아가 다 빠진 상태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의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장착시켜 줄 때와는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치라도 이렇게 끼고 있으면 환자가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고 좀 덜 위축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의치를 끼워주고 검토해줍니다. 실밥 마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치의 장점들이 곧 그런 즉시치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발치하기 전에 이 의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런 발치 후에 그런 치조제 상태를 가상으로 이렇게 정해서 모형상에다가 작업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상으로
치료제 상태를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상상을 해서 모형상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의치의 적업도, 정확성에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의치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의치의 조직면 개상 등 의치상 수리 부분이 또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좀 번거로움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이치 제작 과정 대체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이게 그림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서지컬 템플레이트 제작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런 환자의 그런 치료 돌기 부분, 그런 해부학적인 상태를 최대한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합을 시켰을 때 그런 조기 접촉 부분을 제거를 도모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시 이치의 적합도를 개선시켜주고, 네, 이렇게 해서 즉시 이치가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즉시 이치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른 종류, 세 번째 종류 픽의 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의 의치, 오버덴처, 즉 뭔가를 이렇게 덮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의치인데요. 그렇게 덮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막 부분입니다. 점막에 이렇게 식립되어진 이 임플란트와 고정장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점막에다가 이런 임플란트와 고정장치를 식립해서 위치를 제작을 하고 끼워주면 그 어느 위치보다도 그런 유지력과 지지력이 상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간결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장치를 마저 부착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 틀니, 이 의치를 연결,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임플란트와 고정장치가 바로 그 유지력과 지지력의 근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틀니의 그런 경제성과 여러가지 그 신미성을 그대로 누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제작이 될 때 사례들로 이렇게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접 근관 치료를 한 치근 위에다가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근관, 펜뚜껑 닫듯이 이렇게 꼈다 뺐다 이중근관, 이게 그 전문 용어로 텔레스코픽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이중근관 상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거나 어태치먼트 또는 자석, 매그네트, 자석 이렇게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석 상태 등을 그런 형태로 해서 제작이 여러 가지로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PKH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키워드가 바로 유지와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고정장치를 이용한 유지와 지지력이 키워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유사한 점이 있는 매식 이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식 의치는 즉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어디에서 지지를 얻느냐, PKH는 점막, 그 점막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와 그런 고정장치를 식립해서 유지와 지지를 동시에 얻었다면
매직 이치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예 골막 하부 또는 골 내에 그런 임플란트와 고정체를 식립을 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런 의치와 치아 간의 그런 유지력과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치의 한 종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사하게 그런 이렇게 유지와 지지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GH와 매우 이렇게 PGH와 좀 유사하게 제작이 될 수 있겠는데요. 좀 차이점이 될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나사못입니다. 아무래도 매직 이치는 이제 골 내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특수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스크루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사못. 그렇게 나사못을 식립을 해서 그 의치와 매식체를 보다 더 완벽하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유지를 도모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매식의 이치입니다. 네, PGH와 매식 이치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PGH는 점막에서 이 임플란트와 고정 장치에서 이렇게 지지와 유지력을 얻는다면 매직 이치는 골 하부, 골막, 골 내, 나사, 못 등의 그런 특수 장치를 아예 매식을 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골 내에서 그렇게 지지와 유지력을 얻는 매식 이치, 그렇게 골 내에서 유지와 지지력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주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총이치의 종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총이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총이치의 구조에 대해서 마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이치는 크게 그 인공 치아들과 그 다음에 그 이치상들, 나머지 부분 의치상들, 그 이치상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공치의 이치상, 인공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인공치를 배열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인공치들의 재료는 주로 레진이나 도제로 이렇게 가공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기성품입니다. 인공치아는 그렇게 기성품을 이용해서 배열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의치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의치상은 인공치아를 뺀 나머지 부위가 의치상입니다. 근데 이 의치상도 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이렇게 제작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타입으로는 이제 레진 의치상, 인공치아를 뺀 나머지 부위 다 레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타입은 금속 의치상입니다. 이것은 의치상의 인상면, 즉 점막 부위 그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속으로 해서 제작하는 금속상입니다. 이 금속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그런 구강 내와 이렇게 잘 조화가 되고 좀 이물감이나 그런 적합성이 되게 좋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금속 위치상에서 그 금속이 보통 이제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재료가 금합금 또는 코발트, 크롬, 합금, 티타늄 등의 재료로 이렇게 해서
그런 금속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네. 의치상이 그런 타입들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전막면에 금속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파절이 됐는데 이것은 H상의 수리 부분을 H상의 수리 부분, H상의 수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H가 이렇게 파절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해주느냐 H상 레진을 첨가해서 H상의 개상을 통해서 수리를 해줄 수 있겠는데요. 그런 H상의 그런 특성, 그것도 하나의 H상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진이나 레진을 통해서 레진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금속 이렇게 피복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금속 위치상이라는 타입도 있는데 그 타입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금속 위치상일 땐 위치상 수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레진 위치상일 때 이렇게 레진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 위치상 수리 부분, 개상 부분, 레진을 첨가함으로써 위치상 개상이 이루어지는 위치상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아무래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위치상의 그러면 그 위치상 인공치는 인공치지만 그 나머지 부위 위치상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상의 구성. 전막면 또는 인상면. 인공치를 덮고 있는 주위 면들, 웬만한 면들이 다 전막면, 인상면이고요. 뼈를 덮고 있는 점막 부분, 점막과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바로 전막면, 인상면이고요. 연마면은 의치상 표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비치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것을 레진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레진 의치상이 나와서 연마 팔리싱을 해줄 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 면들, 그 연마가 진행되는 모든 면들을 다 통틀어서 연마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치상면은 우리 의치상의 가장자리, 즉 변연 부위.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며 여러 가지 개인 트레이 부분을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하거나 박싱, 보더 몰딩 등등 여러 가지 제작 과정들을 거쳤는데 바로 이 의치상인 변연 부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 부위가 바로 의치상연입니다. 변연 부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능 운동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기능 운동 시 주변의 주위 조직과의 그런 주변 조직과의 그런 조화, 또 기능 운동할 때 지장이 가지 않게끔 할 때 가장 이렇게 신경 쓰여진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의치상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변연 부위. 이게 바로 의치상연, 이 변연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임상의 영상인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바로 무치압 시저골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꾹꾹 눌러보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총이치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끼우기 전에 그런 치조골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단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치조골, 그런 무치약, 그런 상태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진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의치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여기서 보충 설명을 마저 해보면 음, 우리가 이렇게 총이치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단 의치를 이렇게 총이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총이치를 만들 때 과연 그 환자에게 맞는 그 의치 상태가 무엇인가, 그런 의치의 상태를 결정을 먼저 해야 좀 더 그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의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그런 의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단은 필수입니다. 그 진단할 때의 기준, 요인들은 크게 이런 치주 점막의 상태, 아까 꾹꾹 눌러준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치주 점막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런 진단법을 이용한 것이고, 또 다른 요인을 한번 들어보자면 타액의 상태, 침이 얼마나 고여있고 뭐 얼마나 있는지도 그런 의치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주 점막의 상태, 타액의 상태 등등을 이렇게 진단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토대로, 진단 내용을 토대로 의치 상태 결정을 해서 의치 제작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의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에게 보다 더 맞는 의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부분을 이제 보충 설명을 또 따로 해보자면, 우리가 아까 PGH나 PGH 같은 경우는 이게 임플란트를 겸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유지력, 지지력을 보상해서 만들어지는 특수 이치인데, 그런 그런 PGH도 굳이 꼭 이렇게 필요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이치, 우리가 통상 총이치 수업 때 만드는 그런 나비치, 즉 보통 이치도 만약에 유지력이 충분하다면 그냥 그렇게 유지력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통 이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임플란트를 겸해서 제작을 함으로써 PGH를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충분만 하다면 보통 이치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또 보충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의치상 수리, 의치 수정, 의치 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의치상을 이렇게 수리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의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첨가를 하거나 개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리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어떻게 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치를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해결 방법은 그 오래된 의치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 오래된 의치 가지고 그 자체를 인상체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석고를 푸어링해서 다시 모형을 체득해서 나비치 제작을 해서 바로 레진 이치로 만들어서 그 의치 가지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의치 가지고 그 의치로 다시 사용을 하는
그렇게 그 위치, 새로 만들어진 그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예, 제일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효율적이란 말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오래된 의치도 엄연히 환자 구강에 딱 맞게 제작된 의치입니다. 오래됐을 뿐이죠. 그 말은 즉슨 그 위치가 곧 교합 기록, 안군 기록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처음에 총위치를 제작했을 때 필요했던 그 교합기 뭐 장착이며 교합 기록이며 선택 삭제며 그런 부분이 다 절감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집니다. 이 오래된 의치를 사용해서 그 의치로 인상체를 사용해서 모형을 체득해서 새로운 의치를 또 만든다면 이런 교합 기록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은 다 예,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장점들, 이런 효율적인 면이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해서 총이치의 종류들, 연구이치, 즉시이치, 피기이치, 매직이치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총이치의 구조, 인공치, 의치상, 그리고 의치상의 구성, 전망면, 연마면, 교환면, 의치상연 등등 의치상연 부분들, 이런 의치상의 구성들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4주차 영상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